예,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는데요. 저 1부하고 2부 나눠서 하는 줄 알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판에 우리 김혜수 소장님께서 강력한 발언을 하셔서 그 이전까지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메모해온 내용들하고 많은 부분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대체로 비슷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 준비한 걸 간단하게 써놓고 사실은 저는 현재,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얘기를 할 때 정세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현재 정세는 어쨌든 소동구 붕괴 이후라는 정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쨌든 그 공산당 중심의 그런 운동들이 어쨌든 체제로서 무너진 상태 아닌가. 물론 일부 나라에서 여전히 공산당, 노동자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그런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새 보다시피, 자본주의 위기, 이런 또 정세라는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으나, 지배 세력들은. 어쨌든 그 자체가 아까 김일성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2008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위기에, 그 시도 자체가 위기에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두 측면이 현재 정세를 규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이제 한국 노동자 운동의 이제 그 궤적을 보면, 소동구 붕괴 시기에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군부독재 타도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그 전후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상당히 물론 군부독재 그 물리적 포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고 그래서 거기에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엄청난 탄압과 고생을 했지만 싸움의 대상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리고 싸움의 목표도 비교적 명확했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쉬운 상대를 상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우리 운동권 내에서는 자유주의 정권이 독재적으로 어떤 집권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선 거고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그 성립 이후의 상황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상대하기 힘든 상대를 만난 어려운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고 또 다른 면에서 초기 군부독재를 상대하던 시기가 또 다른 측면에서 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성장기였어요. 어쨌든 물론 80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가 불황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97년까지는 70년대만은 아니어도 어쨌든 성장기였다. 그래서 전지현 동지가 얘기했듯이 누구는 내가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 성장기였고 적으로 보면 너무 싸우기가 명확한 이런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우리가 요새 정세를 규정짓는 요소로서 노동해방의 이념 이런 것들이 거의 소실점에 이르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를 우리가 극복하는 거는 결국은 노동해방 이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막스가 어떤 저장에서 임금투쟁도 안 하면 임금노예로 전락하지만 거기에 머무른다면 또 언제나 노동자들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임금투쟁도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노동해방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에 민주노총 거치면서 한국 노동자 운동이 예를 들어서 노동해방이랄지 평등사회 건설이랄지 이런 약간 슬로건 차원이긴 하지만 이념 이런 비슷한 거를
이런 측면이 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노동공개나 뭐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아주 이 최저치에 이르는 이런 정세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주노총이 너무 뭐 이러저러한 활동가나 지도부들의 실수나 오류 이런 것도 있지만 정세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정세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보편적인 측면이 있죠. 제가 이게 프랑스 공산당 지지율이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형성되어서 좀 낮긴 했지만 4, 50년 경우에 한 27, 8%를 찍었어요. 근데 다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한 거예요. 3%, 심지어는 1.몇 %까지 갔거든요. 최근에 이제 좌파전선이랑 뭐 일종의 그 선거 대응 전선체를 꾸려가지고, 약간의 회복을 했지만, 유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어쨌든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활동가들이나 그 노조 강부들의 오류를 감싸주자, 덮어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맞이하는 정세가 그렇게, 쉬운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건 좀 얘기하고 싶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단 현재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저는 그 민주노총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내부적으로 단결되지 않고 투쟁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거의 뭐 제로 포인트에 도달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그 짝으로 여겨졌던 통진당이 또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위기가 엄청난 위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위기는 조건이나 환경 이 요소 혹은 국가 자본의 억압이라는 이런 거하고 그 노동자 조직의 대응의 무력함, 뭐 대응 측면에서 주체적 위기 이 두 측면이 있을 텐데 조건이나 환경에서 보면 어쨌든 저는 한자본주의 저성장이나 경제 위기 그리고 총자본의 국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이러저러한 실천, 대표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세계적이라고 하고 경제 정책에서도 인플레 억제 이런 거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완전 고용 포기된 이런 정책이고 노동국제 계약하고 그리고 선거나 정당제도에서도 노동자들의 그 진출을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제, 이데올로기적 억압, 국가기구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노동자 운동의 위기의 조건이다 변수인 것이고 또 개별 자본으로 들어가 보면 뭐 채용, 승진, 대치 전환, 임금 등에서 노동자 내부를 분할시키고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발 각가지 정책들이 취해졌다. 그래서 저는 현재 노조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본의 공세라는 이런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위기나 저성장 궤도의 진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가 성장률이 10% 내에서 5% 이하, 3, 4%를 잘하면 이런 시대로 진입을 했고요. 투자도 거기에 따라서 실질 설비 투자가 고용을 낳는 이런 그 변수인데 거의 투자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 당연히 고용률은 올라가지 않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엄청난 힘과 단결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상당한 침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이런 정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의 우리의 오류를 돕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과제로 이제 그 우리가 못했고 과제로 되는 얘기들이 다 뭐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해야 되고 사무노조를 충실히 건설해야 되고 총연맹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혹은 뭐 진보정당의 너무 의존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게 결국은 좀 이념 같아요. 이념. 노동자 운동 내에 이념 없다. 슬로건으로 평등사회나 혹은 뭐 노동해방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그래서 현재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로 하려면 이것마저도 이제 위기에 빠졌는데 이것에 대한 이 대안적 상의나 실천 이런 것들이 없는 데서 뭐 잘 되겠느냐. 결국은 그 현재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대 노조들은 오용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조건만 유지하면 오용되는 것도 불쌍하다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전망이 없는데요. 노동자운동이 이 단결해서 뭘 해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상도 없는 것이고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토론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노동자 내부의 단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념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까 정세에서 제가 이제 소동분계라는 이 그것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념이 기존의 이념을 가지고만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기존의 이념이 망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사민주의 혹은 뭐 사민주의 이 우경화된 사민주의라든가 혹은 뭐 지금 뭐 민주당 정도의 정치 세력하고 짝이 돼가지고 가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두 경향이 나는 민주노총 안에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둘 다 나는 길은 아닐 것 같다. 어떻든 이념의 혁신이나 평등사회나 혹은 뭐 노동희망 이념을 오늘날에 맞게 과거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오늘날에 맞게 제대로 구체화하고 교육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 내부의 단결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좀 깔때기 비슷한데 이념의 혁신, 고치 혹은 뭐 전화, 기존 약간의 이 좀 보수화된 이념들의 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통진당 사태도 제가 페이스북이나 메모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짧게 마치겠습니다. 통진당 사태는 저는 소동국 공산당의 통계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무조건적인 이 반영이 연대 혹은 뭐 자유주의 세력하고의 조직적 통합 이런 것들이 공산당의 예를 들어서 일친유의 이런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편입 이런 시도였다고 한다면 지금 또 이러저런 막 사태 발언이 또 움츠러들어가지고 또 이제 막 노동 중심성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제대로 된 거냐? 어떻게 보면 보수파의 움직임. 그러니까 현재 통진당의 주류들이 옐친유의 흐름이나 혹은 보수파의 흐름을 양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뭐 소동부 공산당에서 고르바초프가 제대로 된 노선이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공산당의 혁신이 실패한 거고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는 한국노동자운동의 정치 세력화가 둘의 운동에 그냥 안주하면서 혁신하는 데 실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의 사태가 사실은 소동부 붕괴에 지연된 한국에서의 발현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당분간 진보정당과의 거리두기가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정치 세력들의 제한
사회 정치 세력들이 노동해방이나 평등사회의 이념을 오늘날에 맞게 구체화하고 혁신한 이런 세력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런 점에서 저는 노조 안에서 이 정치적 이념의 토론이나 논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떤가. 노조를 예를 들어서 양날개 해가지고 정치 관련해서는 진보 정당 이런 데 맡기지 말고 노조 안에서 스스로 좀 정치화되는 이런 기획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사회가 건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이런 작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조의 활동이라는 것도 당연히 인단들 중심의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어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투쟁의 기획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산별노조도 강화되겠지만 민주노총 꼭 총연맹만 아니죠. 중앙동이 있듯이 대의원들도 있는 것이고 중앙위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최단 기구나 기재 활동가들이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이런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노동선생이 얘기했듯이 거의 망한 이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은 경우 민주노총이 망하면 인생 자체가 없어집니다. 생활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노총이 잘 돼야 주변에서 이러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세라, 어쨌든 망해도 그 폐허 속에서도 이 조그만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러저런 시도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학순 소장의 이념이 없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87년의 민주노조 운동을 같이 했던 그분들 사이에 이념이 다른 것이죠. 다르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소련 정부가 나가고 주변 상황이 바뀌고 또 내부의 우리 정치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념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다양한 이념들이 최소 합의, 민주화라고 하는 합의는 이루어냈습니다. 97년의 대투쟁으로, 97년의 노동법 투쟁으로 87년 투쟁의 최소 합의는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해야 될 이유는 줄어들었고 갈라져야 될 이유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이념들간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고, 그 문제는 아까 노동운동 발전전략위원회 말씀도 하셨고 지금 통일당 사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대중조직이어서 이념이 달라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 발전 수준이 지금 대중조직의 서로 다른 이념을 대중조직이라고 하는 조직 형식으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발전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념을 다시 고민할 지금 중요한 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발제 말씀, 토론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민주노조 운동, 민주노총이 나가면 저도 별로 인생에 건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교수니까 직장도 있고 다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교수로 지난 20년간 했던 거 전부 다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과 관련된 거 한 겁니다. 그거 전부 쓰레기 되는 거죠. 역사책에 그런 운동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민주노총 기념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이 역사의 발전 속에서
앞으로 나갈 텐데 우리 시대, 우리 삶이 그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합의, 그게 87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안 되면 멘붕이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 멘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뭐 다른 분은 저한테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정확히 못 들은 지점도 있고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선 소장님 아까 제가 아픈 부분 그걸 다시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변명 겸 그런 오해를 부식하자는 뜻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이 다르다. 서로 생각하는 지향이 다르다. 민주화를 넘어서서는 서로 정치적인 우리 사회, 다 같이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 민족을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잘못된 발전문에 올라와 있었던 이분들, 제가 인간적으로 당신은 사기쳤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분이 노동자 개혁 운동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그 개인에 대해서 제가 모두 말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혹시라도 김수현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써놓은 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운동 노선 문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여기 어쨌든 제 마음을 드러내놓은 것이 인쇄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변명을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김문수 권영목 위원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이었고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성실성 노력, 또 아까 운수미 의원이나 신탄정 의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운수미 의원, 신탄정 의원 제가 잘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하고도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어서 그분들 객관적인 행보 어떻게 사셨던가 저는 압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들의 노선 선택이 옳았느냐, 민주노동운동의 발전, 우리가 개국적 노동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그 전망 속에서 저는 통합진보당으로 가신 분들, 저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그분 주관적인 의사에 없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우리 운동을 거꾸로 가게 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다를 수 있죠. 있는데, 제가 개인을 어떻게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박하순 소장님 이념을 우리가 한번 다른 이념을 서로 한번 그냥 넘기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은 내부에 정파들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선거할 때 서로 달라도 선거 권력을 위해서 약식사라고 이럴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비록 하나의 이념으로 갈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민주노동운동 내부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석영 위원장이 민주당 관에 대해서 뒤에 돌아서서는 다 욕합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근데 정면으로 이 문제가 민주노동운동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분 위원장 하실 때 제가 중립위원으로 대의로 참석했습니다. 하신 말씀 내가 다 기억납니다. 정당과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운동의 지도자. 그 이전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개인 삶을 당신이 사기를 친다는 그런 따위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운동이 정당운동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 또 그 문제가 노조하고 우리가 아무리 배타적 지진 문제를 정확히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재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동도 이념이나 노선이나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건강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왜 뒤에서 하고 앞에서 안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일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 합주의 노선, 전혀 개혁적인 노선이 아니다. 우리 민주노동은 가야 될 노선이 아니다. 어떤 다른 구조적 조건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적어도 노무현 정부가 했던 사회적 합의, 그건 아니다.
단연코 아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모님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도 과정에서 실제로 느낀 고민 지점과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될 과제들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제가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동의 위기가 상당히 구조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위기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은 어쨌든 민주노총에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걸 총연맹이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오늘 뭐까지 다 개근하신 뭐 지도위원분들부터 또 학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안들을 논의하고 집단적으로 토의해서 합의된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속에서 충분히 저는 많은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보자라는 게 뭐 저 제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자 두 분이 굉장히 큰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그 정치 세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김현수 소장님하고 좀 의견이 틀리죠. 우선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해왔던 측면들이 많은 부분 이게 이상하게 중도에 끄끄러지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지. 저는 진보 정당의 민주노총에 예를 들어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 이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좀 제가 생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비정규 입법 문제 또 무상급식 나 사실 민주노동당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어서 말만 떠들어놓고서 나중에 꼭지를 따라가는 거고 최근에 와서 민주당이 자꾸입했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보 정당이 합쳐서 10%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좀 자클릭 행보라든가 원수민 의원이라는 분들 데려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만일 이 세력이 없다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행보를 할까?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보 정당에 대한 부분 다만 그것이 과거에 가져했던 배타적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노조와 당의 자율적 관계, 노동자 스스로의 정치 활동, 실천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념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에서 아까 우리 노 교수님은 두 개의 이념이 있었고 한 개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기존의 과거의 NL과 PD의 노선 80년대 낡은 노선 거슬러 오면 87년 투쟁 이전에 두 개의 이 노선 자체가 낡고 실패했던 부분에서 그런데 그 이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 못하죠. 왜? 이미 스스로도 많은 부분 날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념에 대해서도 정말 열어놓고 대안들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시사구시적으로 접근해서 결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지났지만 오래 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을 갖다 직접 봐주신 청중 속에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는 못 드리고 한두 분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중 말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물 위에 내려가는 얼음 덩어리인데 이게 참 그저 물에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강을 건져가는 거라고 하면 이게 급류와 또 물의 수온에 의해서 한쪽에는 얼음이 부서져 나오고 녹아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또 한쪽으로는 얼음을 더 이렇게 얼려서 그 덩치를 유지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게 다 깨지거나 녹아내리지 않고 일정한 목표를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항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내부가 그런 점에서 대공장에 대해서 대공장 저기 민주노총의 주류조합원인 전체 한국 노동자 가운데 제상위 10%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70% 이상 되는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 또 객관적 조건이 발 내디디면 벼랑 끝이 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 과연 우리가 진취적인 이런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사실은 비관적인 현실 진단과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더디지고 어렵기는 하지만 객관적 조건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자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이 투쟁으로 치고 올라오고 그래도 살기는 노동조합이다 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이런 또 투쟁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도 또 객관적 현실이다. 그런데 이럴 때 자칫 이제 우리 내부의 이제 활동가들이나 지도력의 취약, 어떤 활동가들의 의견, 어떤 이런 차이, 이런 것을 인해가지고, 이것이 깨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패한 노동운동으로서 일본의 노동운동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해왔지만, 지금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준비, 아까 이제 이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어떤 방향과 관련한 이런 것도 재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우리 내부 혁신 과제, 조직적 혁신 과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도력의 그런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여튼 이 위기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치적인 어떤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체를 어쨌든 아울러서 이게 난파되는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유지하는 속에서 그런 어떤 혁신의 어떤 내용들을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 성환정 동지가 얘기했던 그런 100가지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만 돼도 저는 어떤 새로운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우리 조직을 유지하면서 또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공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론을 통해서 좀 해소하고자 하는데 막막한 걸 더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들을 이제 또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한 시대가 끝났다. 여기는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좀 발칙한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87년도 민주노조 건설할 당시의 간부들이 아직도 간부를 하고 있고, 우리 97 총파업 시절 때 간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간부를 하고 있는 현실. 25년,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의 연맹이든 지역이든 지역지구든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간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결국 인력 구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한주 소장님께서 플러스 공산당의 지지율 추락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그건 공산당이든 사회당이든 자민당이든 어떤 형태가 되든 자본주의 체제 내에 보수되면서 보수화돼서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실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2008년 이후 대공황을 거치면서도 그리스 시리자 좌파연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시리자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육박한 지지를 얻었고 그런 어떤 새로운 이제 좌파들의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들이 몇 살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30 전후일 겁니다. 우리 87년도 민주노조를 건설했던 그 주체들의 나이들이 아마 그 새로운 좌파들의 리더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나이가 적은데 저도 87년도 때 있었고 9.97을 거쳤으니까 저도 나이로 치면 아주 많은 나이가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항상 87년도라는 그런 제가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후배가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의 그 25년 투쟁의 대부분은 대기업, 대공장, 중년, 고숙련, 남성 위주의 투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은 영세, 소규모, 여성, 비정규, 그리고 청년, 요게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세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많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공허하다, 비관적이다, 대체로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대로 끝나버리면 정말로 이제 좀 공허하고 허전해질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전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 토론회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쨌든 아까 김선 선생님 얘기다시피 2008년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바뀌어진 이런 점도 있고 또 아까 노동희 교수님이나 박원 소장님도 민주노총 운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한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볼 때 결의도 있고 꼭 저는 그런 점에서 싹들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이제 두 분 발제자님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공통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대가 변했는데 그거 관련 주체의 전략이 부족했다 등등 관련해서 현재의 구조위기가 발생했다. 이 점은 대체로 이제 다들 두 분 다 똑같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됐던 것은 두 분이 계속 과거 지향적으로 회복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신자의 체제를 극복해야 될 사회적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수적 과제로 좀 던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힘을 모으는 관점에서 서면 그러면 이제 오늘의 토론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뭔가 뒤집어지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제를 가지고 이 토론들의 결과들이 좀 모아질 수 있는 후속 작업들이 좀 고민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회자가 마무리 발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고 저도 여기 잔뜩 지금 메모를 해놨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마무리 발언으로 한 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25년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옛날에 20살에 결혼했지만 지금은 좀 늦어져서 30살 이렇게 되지만은 대체로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한 20대 후반에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러면 25년 후면 다시 또 생활세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다음에 한 25년쯤 되면 다시 이제 꿈을 대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세계를 25년으로 묶었을 때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 개인으로 치자면은 완전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이제 취직도 하고 이럴 점인데 과연 내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에 붙여서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과제는, 자, 그럼 이제 25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과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뭐 아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오늘 발표자, 토론자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이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뭐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처지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뭐 조금은 좀 약간은 균형 있게 좀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객관적으로 무슨 민주노총이 생기고 무슨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개선됐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평가의 기준 자체가 저는 너무 좀 평가적이라고 굉장히 편협하다고 느낍니다. 대부분 위기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이념이나 민주노총이 일이 돼야 된다는 상이 있고 그 상에 비춰볼 때 이게 지금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치니까 이제 이걸 전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그다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조합이라는 건 어차피 모순적 존재이고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개인으로 치자면 개인이 뭐 청년 시절에야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맨날 사회의감을 받으니까 그게 저항적이고 싸우고 이러지만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취직하고 부장 가장이 되고 하면은 차츰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안정이 돼 가듯이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이렇게 당연히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시민권을 얻고 부족하나 하여튼 그 국가 정책에도 참여하고 이제 조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러면은 자연히 그 전투적인 그 기쁨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갖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그 이념지향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안정이 돼가지고 그 체제에 통합이 되어버리면 그거야말로 이제 큰 문제이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늘 이제 정신은 청년처럼 가지되 행동을 똑같이 그렇게 청년 때 행동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보다 더 지혜도 더 생기고 능력도 더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문제는 그렇게 안정이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우리 노준희 교수 지적을 했듯이 사실 안정이 되려면 그 사안에서 선별로서도 돼야 되고 또 정치적인 그런 대표권도 가져야 되고 또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전체 노동자를 조직해야 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느냐. 인연이 부족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동조합의 과제는 진보와 개혁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전도 저전도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그거는 좀 러프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갖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응답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7년 이후에 25주년이라고 했지만 다시 또 민주노총으로 치면은 이제 17년이지 않습니까? 17년의 경험을 가지고서 또는 주요 과제인 정치 세력화는 이제 겨우 10년 남짓할 뿐이고 상별은 5년 됐을 뿐이고 비정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해보고 나서 이거 틀렸다, 실망이다, 이거 접어야 된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서구에서의 모든 노동운동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거기서 그야말로 50년, 100년 걸려서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10년, 20년 안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조건도 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나 충분히 방향만 옳다고 한다면은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꾸준히 가야 되는 문제지 섣불리 실망을 하고 섣불리 민주노총에 대해서 못한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희망적인 그런 것도 봅니다. 아까 신자유주의 위기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이 자본주의인 한 노자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고 더구나 우리같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이런 종속적인 자본주의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냉전적 자본주의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약자 처지에 놓인 노동이 그냥 맹목고 가만 앉아서 당할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민주노총이라는 틀로
포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틀로 될 수도 있습니다. AFL 시작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만이 꼭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되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제 위기의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희망의 끈이 되는 것이죠. 이대로 일단 다 죽겠다 그러면 결국은 움트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기존의 정파를 넘어선 새로운 정파, 뭐랄까 민주노총 혁신을 지향하는 정파,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서 가지고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항상 민주노총에 와서 토론을 하다 보면 늘 이제 나오는 단어가 위기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고 불만이고 서로 남의 탓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맹이나 또 지역에서는 또 본부를 많이 비판을 같이 하고, 또 본부에서는 또 이제 연맹이나 지역이 제대로 비판 못한다고 비판을 하고, 또 무슨 개파 간에는 정파 간에는 또 서로 비판을 하고 이렇지 않은데, 저는 우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 탓을 하기 전에 우선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스스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진보의 어떤 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노총 토론회에 오면 위기다 그런 이야기 대신에 좀 꿈이나 희망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노동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가고, 자칫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계속 평생 괴로운 것이고 그런 건데 이거 왜 합니까? 꿈이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이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스스로 자꾸 꿈과 희망이 없다 그러고 위기다 그러고 이러면은 누가 이게 노동운동에 달려들겠냐는 것이죠. 아까 일본 노동운동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 노동운동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연맹 하나에 가도, 제가 직접 가서 관찰한 건데, 조그만 연맹 하나에만 가도 벌써 차세대 지도자를 한 1000명쯤은 기르고 있어요. 다음에 이런 놈들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음에 그 지도자를 갖다. 그것은 이제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동운동할 때 비해서는 그 다음이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이 나아지고, 그래서 노동운동 1년, 2년 할 거 아니고 10년, 20년 할 거 아니고 100년, 200년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게 자꾸 젊은 이야기만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차세대 지도자를 갖다 일어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정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늦게 구속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의 어떤 토론회 참석자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것이 의미 없는 토론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또 돌아가셔서 앞으로 운동 같다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자 토론자 또 끝까지 남아서 경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